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CSS의 문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제가 지금 CSS 파일을 열어서 현재와 같이 이런 코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style.css 파일을 지금 열은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h1이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썼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앞에 있는 지금 h1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HTML 파일을 보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걸 분할을 해서요. 오른쪽에는 CSS를 놔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게 HTML 파일이 연동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위에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CSS 파일을 연동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제가 H1이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 H1은 현재 기재된 연결된 이 CSS 파일에서 H1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셀렉터, 즉 내가 H1한테 컬러를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저희가 HTML의 문법을 보면 꺽쇠가 열려서 이 안에 특별한 문장이나 단어가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꺽쇠가 닫히는 게 하나의 태그의 형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CSS에서는 셀렉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펙트 효과, 즉 뭐 색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효과들을 줄 거를 이 안에다가 기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셀렉터,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색상의 이름, 그리고 마침표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 CSS에서 슬러시는 지금 현재 H1 엘리먼트가 시작해서 H1 엘리먼트가 끝났어, 이 태그가 끝났어 라고 종료 태그를 우리가 한번 기재를 해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슬러시 같은 경우는 마침표를 의미한다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CSS에서도 마침표가 존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선택을 했고 그 어떤 거는 이 태그를 의미합니다. 태그를 선택을 했고 그 태그에 색상을 바꿔줘 라고 해서 색상을 쓸 거야. 그리고 색상의 이름은 이거야 라고 해서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CSS의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내가 바꾸고 싶은 색상, 지금 H1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가 색상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H1, 자,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요. 중괄호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어떤 걸 쓸 건지, 어떤 효과를 줄 건지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스페이스 공간을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정리의 개념으로서 그냥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려도 크게 문제가 없으세요. 이건 그냥 문장이 이뻐 보이게, 가독성이 좋게 그냥 정리를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H1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H1 태그야. 너는 내가 지금 얘를 컬러를 바꿀 거야. 그리고 콜론으로 이 이름을 어떤 걸 바꾼 건지 속성 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컬러의 색상은 레드, 그리고 지금 세미콜론으로 마침표로 찍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확인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H1 엘리먼트라고 제가 기재한 글씨가 현재 CSS의 컬러가 지금 적용이 돼서 빨간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요 하나 더 내려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세요. 이건 가독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칸 내린 거고, 자, P한테 이번에는 P의 색상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P의 색상을 바꿔볼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앞에 어떤 태그를 쓸 건지에 대해서 제가 기재를 했죠. 자, P의 색상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P 태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서 문법을 완성을 시켜주고 이 안에 똑같이 컬러.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아쿠아 컬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P 태그가 아쿠아 컬러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H1이 시작을 했고요. H1한테 폰트 컬러, 폰트의 색상을 레드로 바꿔줘. 그리고 마침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P가 나왔고요. P에
P한테 내가 특별한 속성과 속성명을 줄 거고, 그 다음에 컬러는 아쿠아 컬러로 바꿔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다가 다른 엘리먼트를 한번 써볼게요. ul 그 다음에 li라고 해서 목록 요소라고 제가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목록 요소를 쓰고 확인을 해보면 현재와 같이 목록 요소가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제가 li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자, li의 컬러는 블랙. 블랙은 눈에 안 보이니까 아쿠아로 똑같이 한번 바꿔볼게요. 블루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블루 컬러로 바꾸게 해줘. 자, 그럼 li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CSS 파일이요, 지금 이거하고 연동이 되어 있죠. 지금 경로를 이 CSS 파일을 경로를 해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연동이 된 거고요. 그 다음 내가 h1이라고 썼으니까 이 지금 링크에서 갖고 온 파일에서 파일 CSS가 이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디 안에서. 자, 그러면 h1이 지금 이 안에서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그러니까 컬러를 레드로 바꿨고, 그 다음에 p 태그를 찾아보니까 여기에 있죠. p 태그한테 컬러를 아쿠아라고 하고, 자, ul이라고 앞에 써줘도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li를 지금 이 스타일 시트가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li에 있는 이 컨텐츠를 그 블루 컬러로 변경이 되는데,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블루 컬러로 바뀐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는요, 셀렉터라고 해서 태그에 이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름을 정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 이름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문법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HTML 안에서 특별하게 바꾸고 싶은 거를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셀렉터를 써주고 중괄호를 시작해서 맨 끝에는 중괄호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속성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속성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속성명은 내가 컬러를 바꿀 건지 아니면 폰트의 사이즈를 바꿀 건지에 대해서 좀 바뀌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 H1한테요, 컬러를 레드로 변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폰트의 사이즈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폰트 사이즈 그리고 40px라고 제가 썼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100px 했더니 어떻게 돼 있죠? H1의 엘리먼트의 크기가 100픽셀만큼 지금 출력이 됐는데, 지금 똑같은 H1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H1 그 다음에 컬러 레드,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똑같이 H1 폰트 사이즈 100. 자, 근데 지금 불필요하게 이 앞에 두 번이 반복이 되었죠. 지금 H1한테도 똑같은 걸 이야기했고요. 똑같은 H1한테도 폰트 사이즈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쓰면 굉장히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불편하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에 H1을 다시 쓰지 않고요. 지금 컬러라고 제가 쓰고 마침표가 찍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 중괄호 안에다가요, 폰트 사이즈 그리고 100픽셀이라고 해서 다시 마침표를 찍어주면요, 동일하게 지금 빨간색 컬러가 먹었고 폰트 사이즈는 100픽셀을 먹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다가 H1 하테 컬러도 주고요, 폰트의 사이즈도 두 번씩 준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 다른 것도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컬러도 줬고요, 폰트 사이즈도 줬고 다른 속성들도 이 안에다가 계속 중복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H1한테 줄 수 있는 이펙트 효과는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기재를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 제가 H1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H1을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셀렉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CSS 파일이 스타일 시트에 들어가 있죠. 여기서부터 이 링크에 있는 style.css 파일이 찾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찾기 시작해서 H1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H1을 집어서 컬러를 바꾸고 그 다음에 폰트의 사이즈를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이 세미콜론을 찍지 않는다라고 하면 문법이 컬러 레드라고 해서 레드의
속성명과 속성값에 대한 마침표가 찍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색깔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검정색으로 바뀌어 있죠. 제가 세미콜론을 다시 찍어보면 지금 보라색으로 다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레드라고 해서 세미콜론을 빼게 되면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이어져서 컴퓨터는 이해하기 때문에 레드 폰트 사이즈라는 전혀 없는 속성 값이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세미콜론을 꼭 찍어줘야 컬러를 레드로 바꿀 건지에 대한 지금 문법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CSS가 적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CSS 문법을 알아봤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이 P 태그한테도요, P를 한번 쓰고 P 엘리먼트라고 제가 기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 엘리먼트라고 기재를 하고 나서 밑에다가요, 선택을 해주는 거죠. 자, P한테 내가 지금 어떤 CSS 효과를 줄 거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다음에 이 안에다가 컬러를 아쿠아로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P 태그의 컬러의 색상이 아쿠아로 바뀌어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속성명과 속성값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현재 완벽히 알아야 되는 건, 이 앞에다가 지금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해주는 거고, 어떤 엘리먼트를 찝어서 선택을 해줄 거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아서 이 안에다가 속성명과 속성값을 써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컬러를 바꿔봤고 폰트의 사이즈도 한번 바꿔볼게요. 자, 폰트 사이즈라고 해서 제가 똑같이 100픽셀이라고 하면요, 지금 P 엘리먼트의 크기가 어떻게 되어 있죠? 100픽셀로 지금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SS 문법은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용을 계속 진행해서 써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안에 속성명과 속성값을 어떤 형태로 쓰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